네, 이번엔 미증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시간,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상대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승 출발 중에 있는데요. 7월 CPI와 근원 CPI가 공개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7월에 CPI와 근원 CPI가 모두 좀 상회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부합한 결과를 보였는데요. 네. 물가가 여전히 잡히고 있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에너지 가격이나 이제 음식료 가격이 생각보다 이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헤드라인은 충분히 좀 잡았다라고 보이고는 있는데 특히는 이제 서비스 물가인 이제 아니면 그 관련된 보험료나 아니면은 이제 중고차 가격에 대한 둔화 모습은 아직까지는 좀 시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지표 발표난 이후에 이제 9월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90%까지 높아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FOMC가 이제 9월 18일이죠. 그리고 9월 10일 날 한 번 더 이제 8월 CPI가 한 번 또 남아 있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물론 추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아마 추가적인 관세 효과에 따른 경향을 좀 8월 때까지 확인을 해보자라는 측면도 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물론 앞으로 이제 고용 데이터도 남았고 이제 PC 데이터도 남았던 만큼 아마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충분히 조금 잡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9월에서 이제 10월 그 12월까지 금리 인하 3번을 하냐야 아니면 2번을 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PI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물가 잡히고 있는 신호를 보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금 또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언급을 네. 했습니다. 이번 CPI를 본 파월 의장 기존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십니까? 동격 기조까지는 얘기는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번에 에너지 가격을 보더라도 특히나 이제 이스라엘 이란 이슈 이후에 이제 유가가 급등한 이후에 이제 감소하는 이제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이고 있고 여러 이제 오펙 플러스 이제 가입된 여러 국가들도 이제 증산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타결을 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관세 영향이 전 생각보다 이렇게 크게 물가에 대해서 부담을 잡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조 자체가 이제 바뀌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이번에 새로운 연준 이제 이사에 임명되는 이제 스티브 이제 미란 같은 경우에도 좀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제 연준 이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9월에 관련된 금리 인하는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바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 CEO 리 부탄이 중국 당국과 연관돼 있을 수 있다면서 사임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제 인텔 CEO와 회동을 갖고 입장을 180도 바꿨습니다. 이 점이 인텔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 이슈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내주에 여러 가지 제안을 뭐 들고 온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이제 지금은 이제 비공개 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완전히 지금 반전된 상황이 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번에 뭐 애플 관련된 뭐 이슈도 있었을 거고 이번에 엔비디아나 이제 AMD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생산에 따른 뭐 15%에 대한 뭐 정부에 대한 지출 뭐 이런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마 그동안 인텔이 이제 파운드리 쪽에 대해서 조금 부진을 계속 해왔었고 최근에 1.8나노 관련도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철회를 시켰던 만큼 아마 여러 가지 그 중국과 관련된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애초에 시작이 된 게 이제 미국의 이제 상원의원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좀 연계 관련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사임 이슈가 나왔던 만큼 만약에 그러면 중국 쪽에 나오는 이제 매출을 향후에 얼마만큼 이제 미국 정부에 지급을 하겠냐 아마 이런 약속이나 이런 제안을 좀 하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인텔이 다음 주에 제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다음 주에 가져올 인텔의 제안이 미국 투자와 말씀해 주신 대로 관련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미국 투자 발표에 애플 주가는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인텔도 조금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크겠죠. 일단은 지금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CPU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부진을 못 하고 있죠. 점유율 자체도 거의 한 5%, 7% 상황인데 이번에 물론 우리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 쪽에
수주를 받아왔던 만큼 아마 트럼프 대통령 속내는 인텔이 이걸 아마 하기를 좀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쪽에 삼성전자의 테일러 팹처럼 이제 그런 공장에 대한 증서를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을 때 아마 이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이 두 가지 조건 아마 중국 쪽에 관련된 이슈와 미국 내 이제 공장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들 이게 아마 제안서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트럼프는 여기와 관련해서 추후에 어느 정도 인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빅테크 업체들과의 뭐 약속이나 이런 이 부분들이 아마 추후에 계약건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텔 현재 주가 2.4% 상승 중이고요. 다음으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AMD가 미국 정부의 대중 AI 수출 매출을 15% 내기로 하면서 두 기업의 대중 수출 문제가 뭔가 사라지는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이 엔비디아 H20 칩 사용 제한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여기는 기업 중에 바이트댄스나 네. 알리바바 등이 적용될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다시 대중 수출에 비상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이제 분기 매출 관련해서 중국 쪽 비중이 거의 한 50억 달러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왔었고, 물론 이제 AMD도 아마 추후 이제 엔비디아 관련해서 자기까지 넘어올 건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중국 쪽도 지금 이제 하웨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AI 칩을 만들어 오고는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H20과는 동등한 수준의 성능을 만들어내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아마 중국은 내심 원하는 건 아마 HBM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GPU야 하웨이가 1, 2년 안에 충분히 좀 따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젠슨왕이 그럴 거면 애초에 그냥 중국 쪽에서 매출을 우리가 그냥 빨리 가져오자 이 정도 수준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실제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나 SK 하이닉스는 HBM을 중국 쪽에 납품을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H20 라이트 같은 경우는 GDDR7이지 HBM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물론 H20 같은 경우는 HBM3 이제 수준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성능 수준이죠. 이제 중국의 내심은 이번에 새로운 이제 뉴 가이던스를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아니 H20도 오케이인데 너네 우리 왜 HBM 정도도 조금 풀어주면 안 되겠냐, 이게 아마 협상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90일 관세도 이제 왜 연장한 이유도 아마 이런 측면도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중국의 CXMT 같은 경우는 2027년이나 지나야 이제 HBM 한 3나 3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중국은 당장에 엔비디아 H20 칩보다도 HBM을 조금 더 이걸 규제를 풀기를 좀 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바는 H20보다는 좀 더 고성능의 반도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좀 허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HBM 칩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제 상무부 허가가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엔비디아 AI 칩만 이제 어느 정도 규제를 좀 제한을 좀 풀어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HBM까지는 좀 가지 않지는 않을까. 물론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장이 이제 시안이나 우시 공장이 좀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관련해서는 추후에 뭐 규제 이슈가 이게 협상에 대한 이슈가 조금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HBM 생각보다 그렇게 이제 HBM 뭐 4나 HBM3 12단 반도체나 8단 반도체까지는 생각보다 규제가 풀릴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AMD 관해서 네.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실적에서 한동안 중국 수출 제한 때문에 8억 달러 매출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이번에 수출 제한 좀 풀리지 않았습니까? AMD 3분기 실적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AMD 같은 경우는 물론 이번에 오늘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생각보다 강한 오저가 나왔었죠. 이 HBM 시장에서 추후에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앞으로는 적은 고객사일지라도 그 고객사들에게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이런 AI 칩을 만들 수 있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AMD가 치고 들어갈 가능성. MI400이 내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출시가 되죠. 그렇게 되면은 HBM4나 이제 12단 반도체가 좀 탑재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AMD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그런 AI 고객사들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맞춰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MD 관련된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